Under the sea, under the sea.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김선 김나문의 Under the Sea. 자기야 사랑해. 여보 이리 와. 달콤한 결혼생활 하지만 두둥 열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게 짜구나.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시월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 못하는 시월드 이야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시엄마는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Under the Sea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 봄이 왔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애써서 이제 정리해서 집어넣어놨던 파카를 다시 꺼내 입은 저는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장롱에서 다시 내복을 꺼내 입은 김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나무님 내복? 네. 나무님 내복 입어요? 당연하죠. 깬다. 남자가 내복 입는데. 남자들이 내복을 안 입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꽃바람 같은 갑자기 불어온 서풍 같은 그런 남녀 합의일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와이셔츠 딱 벗었는데 안에 내복이 있어. 그러면 되게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복을 안 입는데. 단지 그 이유야? 그렇죠. 단지 그 이유예요. 하지만 이 40대 여기에 들어서면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거의 없다. 그냥 아니다. 없다. 오늘의 사연. 마마보이와 박언니 그리고 결혼 공포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미혼인데 왜 언더더씨에 사연을 보냈냐고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 이렇게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저 요즘요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여자 후배의 결혼 생활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후배 이야기인데요. 이 후배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결혼할 사람이라면 남친을 처음 보여줬을 때 저는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만 약간 실망하기도 했었어요. 예쁘고 키도 커서 항상 주목받는 후배에 비해서 남자는 외모도 평범하고 후배가 너무 아까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후배는 그 남자를 정말 믿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하고 순수해. 나한테 정말 잘하고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죠. 그런데 그 축하가 정말로 무색해졌습니다. 착해 보였던 제 후배의 남편은 알고 보니 아주 심각한 중증의 마마보이였습니다. 후배와의 내밀한 사생활 문제나 가정의 각종 문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어머니한테 일러바치거나 하소연하기 일쑤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제 후배인 며느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달달달달 볶아댔다고 하는군요. 제 후배는요, 세상에나 시어머님한테서 잠자리, 네, 하늘 날아다니는 그 잠자리 말고요. 잠자리 말고? 세상에. 충격적인 부부 사이의 그런 잠자리에 대한 잔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외로워하니 침대에서 잘해줘라. 피곤해도 밀어내지 말고 꼭 응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세상에. 뭐야, 인터뷰야? 막 응대해줘. 막. 와우. 미치겠어. 후배는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그만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돼서 제 후배 쪽 집안을 헐뜯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얘야,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사돈내외는 어쩜 이렇게 기별 한 번이 없니? 우리 집안 대소사에도 야 이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니? 너희 집 형편 어렵다고 해서 예단이나 이런 것도 약소하게 받았는데 내가 예물 욕심도 버렸던 거 기억 안 나? 맞아 엄마 우리 그랬지. 그랬지. 참나. 야 그거를 기억하신다면 너네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맞아. 여보 진짜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기가 막히죠. 제 후배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조금씩 빼고 간소하게 진행한 걸 두고두고 문제 삼는 모양입니다. 요즘은요 남편이 제 후배와 함께 사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아예
자기 부모님 집에 가 있는 날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엄마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다느니 엄마랑 아빠 모시고 어디에 좀 다녀와야 한다느니 온갖 이유를 대면서 제 후배를 방치하고 겉돌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제 후배의 시월드는 정말로 구역질이 납니다. 차라리 이혼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남자친구인데 제 남자친구도 제 후배의 그 사람처럼 저렇게 확 변하면 어떡하죠? 후배는요. 요즘 이혼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결혼에 큰 환상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친한 후배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가 밀려옵니다. 지금 사귀는 남친이 결혼 후에 확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선님, 나무님, 이런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안타깝다. 아니 그런데 이 잠자리 이야기를 잠자리 드래곤플라이라고 하죠. 드래곤플라이 이야기를 몰랐지. 잠자리가 드래곤플라이인 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못에 잠자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엄마 요즘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다고 맨날 안 해줘. 나랑 잘 안 해줘. 헐.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 근데 하는 사람도 있나 봐 정말. 그걸 어떻게 얘기해 진짜 그걸. 나무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 상상도 못하지. 저기 되게 본가에 계신 어머님은 붙들고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 우리 엄마가 날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그걸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네가 잘해야지 이놈아. 진짜 뭘 또 잘해? 뭘 또 잘해 아무튼 그것도 웃긴데. 아이 그 어떻게 얘기해 잠자리 얘기를? 아니 근데 이게 가끔 이제 되게 그 막장을 달리는 이 이제 몇몇 시월드 사이트 뭐 빨리쿡이나 이제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 가면 저긴 되게 좀 센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동네 가면 이런 얘기 꽤 있어요. 주기 막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주기? 월수금. 막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일일이 다 얘기를 한대.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막 그런 얘기들이 정말 분기에 한 2개는 올라오는 것 같아. 아무튼 정말 이 어떤 마마보이 중증이네. 중증 마마보이. 제가 요즘 SNS를 하다 보니까 중증이란 단어만 보면 약간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중증 마마보이인데요. 힘들어. 어떻게 아니 진짜 어떡하나?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주제가 2개네요. 네. 일단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후배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 뭐 이런 거 옆으로 지켜보는데 참 안타깝다. 완전 이제 남편이 돌변해서 그냥 힘들게 하는 이런 마마보이 남편과 시월드 후배의 시월드죠.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랑 친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고생하고 정말 믿었는데 남편은 너무 태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혼이신 이분까지도 아씨 이거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괜히 지금 잘 지내고 있는 남친한테도 괜히 정 떨어지는 너도 야 결혼하면 그렇게 입 싹 닫고 변할 거지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제 2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무님 보시기에 말이 안 되죠? 이 지금 이제 후배분의 남편. 이분은 그냥 아직 어머니의 자궁에서 정신적으로 탈출을 못한 거죠. 자궁. 지금 과이언맨에서 자궁 특집 하다 보니 모 방송에서 자궁 특집을 하긴 했었는데 과이언.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밖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못 나온 그런 상태고요. 탯줄이 안 끊어졌네. 정서적인 탯줄이. 지금 결혼했으면 나이가 최소한 30 넘었을 텐데 30이 넘도록 이제 엄마랑 탯줄을 못 끊었어요. 탯줄을 못 끊었어요. 정신적인 탯줄. 탯줄. 그런 상태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마마보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연을 접수를 받고 좀 알아봤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이 마마보이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뭐 이제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료를 읽어보니까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할 경우 그런 아이가 커서 이제 부모에게 너무 얽매이는 여자든 남자든 뭐 마마보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성장할 때 대부분의 어려운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 그럼 본인이 잘하면 되잖아.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다 가서 심지어 대학교 학점 내 말이 교수님 FD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뭐 BA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막 엄마가 전화해서 해주거나. 그 요즘 이제 신입사원 제가 전에도 언제 얘기한 적 있는데 관리자급 되는 이제 편집장님이 저의 선배가 네. 인턴을 받았는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회사로. 막 눈이 펑펑 오는데 네.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누구 어머니라는 거야. 인턴 직원 누구 엄마. 제가 누구 엄마인데요. 오늘 눈도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애 야근 좀 안 시키고 일찍 퇴근시켜. 이런 전화를 편집장한테 한다는 거야 엄마가. 근데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자기 지금 성인으로 지금 일하러 나온 거잖아요 회사에. 근데 좀 말하기 곤란한 거 어려운 일 그런 거는 엄마 시켜서 아빠 시켜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는 학교 아니라 직장이고요. 네. 예, 제 일 할 만큼 하면은 또 이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30분 있다가 똑똑 편집장실에 문을 두드리더니 그 인턴 기자가 편집장님 저 누군데요. 저희 엄마 전화 못 받으셨어요. 이러더래. 그래서 받았다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친구는 오래 못 버티고 이제 나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너무 이제 간섭하고 참견하고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애들이 점점 나약해지니까 이렇게 마마보이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 때는 굉장히 칭찬하고 우리 나문이 엄마 말 듣고 너무 잘했어. 이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 잘못했다. 뭐 시험을 조금 못 봤다거나 뭐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거나 이렇게 부모 뜻에 어긋날 때는 대단히 냉담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이제 어떤 뭐 네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거잖아요. 그런 기제가 굉장히 심할 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주 냉담한 부모도 있잖아요.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잘할 때 오히려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런 차원에서 또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대. 어려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마마보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이제 온오프로 되는 거죠. 아주 좋을 때와 아주 나쁠 때. 둘 중 하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온일 때는 굉장히 좋지만 오프일 때는 냉담함과 어떤 차별 또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항상 온 쪽으로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후배분도 여자분도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온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치.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마마보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여자한테 잘해. 왜냐면은 이렇게 맞춰주는 거는 잘한다니까.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 온 모드에 서로 맞추는 건데 문제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온오프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딱이 개념이 아니라 뭐 1부터 100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변수가 모두 다른 상태에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정할 수 있는 인내와 허용의 범위를 결정짓고 여기서 협상을 짓는 건데 어렵다. 협상하는 거죠.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야당 여당 원내대표가 내가 여당의 원내대표. 네, 그렇죠. 우리 이번 달에 어디서 외식할 것인지 한식인지 중식인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기를 먹자라든지 그러면서 그럼 가격대는 3만 원 할 건지 5만 원 할 건지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집밖에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조율도 하고 그런데 이번 달 너무 바쁘니까 다음 달에 몰아서 플라자 호텔 뷔페로 가자. 좀 비싼 도로. 여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밀고 빼고 협상하고 조율과 협상. 상대방 체면도 좀 세워주고 또 이번 내가 깔고 들어가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온오프로만 보다 보면 그런 기술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이제 좋을 때는 막 좋고. 좋을 땐 좋고 냉담할 땐 냉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지금 부인이랑 사연 좋으니까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집에서 가서 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남자분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가기. 근데 여기는 이제 동굴이 뭐 자기만의 어떤 뭐 지하실이라든가 작업실이라든가 뭐 워크래프트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익숙하고 늘 이렇게 보호받았던 엄마 아빠 집으로 도피하는 거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떡해. 자, 이렇게 마마보이의 그 탄생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마마보이의 특징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마마보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일단 후배분은 똥을 밟았어요. 그렇지. 후배분한테는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다른 어떤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식별법이랄까. 식별법. 내 남자 마마보이 아닌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구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일단 본인부터 딱히 내가 그 뭐랄까 뭐 엄마 얘기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불효자고
다 이제 10대 때 사고 7만큼 치고. 프로레슬링 오토바이 격투기 하는데 다 불효자죠. 와 장난 아니네. 뭐 이거 막 엄마 하지 말란 거 다 했구나. 뭐 빵에도 다녀온 애들도 있고. 아 지인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털고. 네? 뭐 어딜 털어요? 그다음에 마약하다 끌려. 잠깐만 어딜 털어? 동사무소를 왜 털어? 네. 하여튼 그런 놈도 아니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동사무소를 왜 털어? 그러니까요. 별 돈도 없는데 그래서 갖다 들어오고. 뭘 털었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엘리트예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일단. 대학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은 일단은 상정 빼지 하지 넣지 말고요. 넣지 말아요. 일단 고졸이라도 제가 대단한 거예요. 아 진짜? 왜? 인문계 고졸이에요. 완전 엘리트예요. 제 친구들에서. 갑자기 뒤에서 뭐 후광이 그러니까 엘리트. 하여튼 그런 쪽이다 보니까 딱히 뭐 마마보이. 그래도 그러면 어머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셨겠다. 아 저요? 당연하죠. 친구들은 되게 막 나가는데 저보고 막 선거 나가라고 국회의원 나가라고. 동네에서? 네, 원유철 이어받으라고. 원유철.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남훈 씨 고향이 그 동네죠. 목소리 살짝 들려드릴까요? 우리는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콤비 플레이 잘 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 네. 그런 이제 효자 우리 그렇죠. 효자 김남훈님과 효자 함께 김남훈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없어요. 뭐 딱히 뭐가 없는데 그 김선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이미 그 강을 건너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강을 건너셔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네, 건넜어. 건넜어. 뭔가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마마보이다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자들 입장에서 참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뭐랄까 자녀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까지 밀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애들 뭐 19살 되면은 엄마 나 뭐 대학 간다고 차에다가 뭐 싣고 떠나고 이러고 좀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요.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학교도 거의 집에서 많이 다니고 또 이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밀착돼서 잘 모이고 그 드라마, 텔레비전, TV 주말 드라마 보면 큰 밥상에 교자상에 둘러 앉아서 막 할머니 앉아서 가운데 계시고 막 그치. 네, 진짜. 반찬도 짱 많아. 막 무슨 제삿 날도 아닌데 평소에 먹는 것 같은데 뭐 오색 나물에다가 막 찌개 부글부글 끓고 난리 났어. 그런 상황에서 어쩌게 본다면 그 극단적인 텔레비전 드라마 속 한 장면이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마마보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나라 TV 옛날에 이제 TV 쪽에 그 예능 제작 쪽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 미디어 이쪽에 좀 상층부의 결정권자들 그리고 수많은 PD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거의 남자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상향이 투영이 되게 돼 있다는 거야. 드라마나 쇼프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교자상 2개 놓고 무슨 뭐 민어찌개 바글바글 끓여 먹고 반찬 50가지 놓여 있는 그 상에서 3대가 둘러앉아 있는 게 이제 가부장 남자들의 이상형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 젊은 PD들이 다 TV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부장님 CP가 있는 상황에서는 응답하라 1994 같은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네.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미혼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던 야 누구네 뭐 선인의 누구 오빠 있잖아 결혼식장에서 봤지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 오빠가 완전 꼰대래 진짜? 그래서 완전 진짜 완전 매력적이던데 생일날 장미꽃 백송이에다 이벤트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하는데 가방 보는 안목도 있던데 그니까 내가 프라다를 구별한 남자가 어딨어 그래 나 그거 뭐 개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개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나 클로즈 게이라고 막 그랬는데 윙팁 슈즈인가? 그런 신발 신는 것 봐 근데 그 스타일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 마음도 잘 알고 나는 진짜 개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그 오빠 괜찮았잖아. 우리 볼 때 막 선영이 진짜 부럽다 막 이랬잖아. 전혀 로또 당첨됐다. 공부도 못했던 게 로또 당첨됐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새끼가 그렇게 꼰대래. 어디가 꼰대? 집에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대. 진짜? 게다가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아주 못 말하는 게 없고 막 무슨 둘이 싸움만 했대 하면 엄마한테 가서 이르고 아니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 오빠 키도 크던데 184cm.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허우대만 멀쩡하지 완전 마마보이래. 이게 이제 미혼 여자들의 최고 공포거든요. 공포. 완전 무서운 거야. 시월드보다도 내가 몰랐던 우리 오빠의 참모습.
달의 뒤편. 알고 달의 뒤편. 달의 뒤편. 인류가 5만 년 동안 봤던 달의 정면이 아니라 드디어 봤던 달의 뒤편을 뒤편. 보고 계십니다. 나사 공식 발표. 근데 정말 내가 여자분 입장이라면 그 공포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르기도 그렇고 어쩔 것이요 그거를. 내가 그 달의 뒤편에 갔는데 헐. 달의 뒤편에는 나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던 예상과는 달랐던. 그치 그 인터스텔라에서 먼 네. 행성에 거기 뭐가 유기물도 네. 있고 좋을 것 같아 내렸는데 막 완전 막 파도만 계속 빙하기고, 치고 막 네. 빙하기고 막 완전 무섭고 그렇게 이제 깨는 모습이 나오지 이 남자랑 않을까. 또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그치 이혼년 되기 싫어. 괜히 인생 꼬이는 것 같아. 막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너무 막 마마보이라거나 뭐 주사가 있다거나 뭐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뭐 주사나 도벽이나 뭐 무슨 뭐 바람 피우고 사실 이런 것보담도 이렇게 알고 보니 이게 사람 힘들게 하는 모습들 뭐 정말 이런 뭐 극단적으로는 마마보이라든지 뭐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든지 문화적인 코드가 다르다든지 네. 그런 거 정치적 성향 안 맞는 것도 옛날에 우리 잠깐 그렇죠. 얘기해봤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여러 그 결혼 경력자들의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나름 이제 마마보이를 구분하는 두둥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취합을 해봤어요. 네. 일단 이제 마마보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다정하대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겉으로는 다정해. 남의 기분도 잘 맞춰. 어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분, 아빠의 기분, 나에 대한 기대감을 잘 맞춰줘야지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 마음도 잘 알고 굉장히 다정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하다. 딱 그런 자상하다. 느낌. 그런데 뭔가 이제 자상하면서도 뭔가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뜸을 들인다. 그럴 때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마마보이는 주로 이렇게 자립성이 떨어지고 네. 부모의 이제 절대적인 판단에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했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명 비발디로 우리가 2박 3일을 스키를 타러 가기로 네. 했어. 결정을 했어. 카톡으로 다 회의해서 결정했는데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도 이걸 신뢰를 못해. 야, 대명 비발디보다 GS 강촌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의심을 하면서 뒤집어. 그럴 경우에 좀 이제 뭔가 좀 결정이 그렇다. 좀 늦거나 지연하거나 계속 이제 이해할 뒤집어.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을 한다. 그게 이제 본인 결정을 못 믿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징후가 있다면은 이제 네. 좀 눈여겨서 보라 하고 이제 결혼한 선배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가족을 언급할 때 그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걸 잘 보래요. 부모님이나 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느낌을 잘 봐. 공손한 거하고 어른한테 잘한다.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어른한테 잘하는 사람 좋다 그러잖아요. 네. 예의가 바르고. 근데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 하고 친밀감하고 이게 뭔가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쓴다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보통 대부분 사귀면서 여자들이 알아.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안다고 인정을 안 해 당시에는. 이게 눈꺼풀에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가 말로 설명하면 미묘한데. 내가 이제 선님이랑 내가 사귀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할 때 공손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그 다른 포인트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내 부모님한테 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좀 이게 신경을 쓴다는 거나, 네. 그러니까 친부모님인데도 너무 좀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거나, 그 이제 친밀한 건 좋아요. 친밀한 건 좋아. 엄마하고 친밀하고 막 엄마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다 큰 성인인데 입에 뭐 묻으니까 엄마 이렇게 닦아주고 거기서 뭐 식겁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뭐 과도한 스킨십을 서슴없이 한다. 부모 자식 시간에. 좀 지나치게.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일관되지 않고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너무 다른 거. 보여지기 위해서 좀 저 사람들이 약간 오버액션 떠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이게 말로 딱 집어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걸 말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뭔가. 고정 속의 문장을 읽어보세요. 아무튼 그러고 좋아.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좋은 말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뭐 우리 엄마는 평생 뭐 가정주부로 살아오시면서 살림도 잘하시고 너무 괜찮고 뭐 자기 부모님은 무결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너 부모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제 상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엄마가 뭐 살림도 잘하고 진짜 네. 좋으시긴 하지만 약간 뭐 현실 감각이 없다든지 뭐 잔소리가 좀 많아서 뭐 그런 거 이게 있잖아. 사귀는 단계에서 뭐 엄마 아빠의 어떤 솔직한 인간적인 단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려.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아빠는 저기 숨겨진 아들이 둘 있어. 나 말고. 아니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네. 약간 전화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엄마랑 전화 같은 거 하다가 딱 끊고 참 엄마 맨날 잔소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오고 너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철통 방어 있잖아. 철통 방어.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왜 못 알아들어. 알잖아. 응?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점하게 너무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 박근혜가 오바마 바라보듯이 이명박이 부시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언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언니도 아직 성인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네. 아직도 아빠의 그늘 밑에서 엄마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아빠가 하던 통치를 하고 있잖아. 네, 선글라스 끼는 거. 그치. 또 선글라스도 끼셨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눈에 띄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 왕 잠자리 선글라스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뭐 패션 감각을 살려서 하면 그렇게 잠자리라고 하셨습니까? 잠자리 안경을 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커 보이긴 한데 뭐 괜찮네요, 보기에. 제가 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 스타일은 굉장히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최신 유행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쓰셨다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시선 처리라든가 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쓰셨다면 이거는 사실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애쓰십니다, 여러분. 근데 다 크지 않았어. 언니가 나이는 60은 먹었지만 좀 많이 마음은 소녀시다. 그래요? 대통령 각하 60 넘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몰라. 대한민국 어느 언론에서 그 얘기는 안 해요. 네이버 프로필만 쳐봐도 우리 언니 절대 얘기하시면 60 안 돼요. 넘었다는 거 나오는데 환갑이야 환갑. 저기 대통령 각하 환갑 넘었다는 것은 국민TV의 공식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래? 개인적 일탈이에요. 김선님의 개인적 일탈. 아무튼 중 그러니까 쪽에 저기 신경쇠약을 앓고 계셔서 지금 막 피해 의식을 좌절감 때문에. 언니가 부러워서.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박 언니도 그러니까 아빠는 무조건 다 완전 무결한 정말 통치자고 나는 그의 딸이고. 그분은 그러면 뭐 일종의 그 파더 걸인가? 그치.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더걸? 그러니까 파파걸이지. 파파걸. 그러니까 여기는 마마보이고 이제 박 언니는 파파걸. 아빠의 이제 유업을 계승해서 아빠의 그 아빠의 신당이야 자기의. 저는 정치 그분이 자체가.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끊어서 읽잖아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한테 검증을 받는 게 아닌가. 음절마다 막.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치 스타일과 모든 인생 스타일이 아버지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하나씩 한 음절씩 끊어서 확인 체크성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막 인터스텔라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는 항상 나의 곁에. 무서워. 이상하잖아. 파파걸 얘기 약간 넘어갔다가 다시 그렇죠. 마마보이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화돼서 들어가면 이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렇죠. 이제 저는 가족과 남자들 딱 결혼할 때쯤 되면 다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집에 이제 엄마 아빠 집에 갑자기 가풍이 생기고요.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싶으면 없던 가풍이 생기고 갑자기 또 남자들 효자가 돼요.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 나 키우느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세. 그치. 그거는 그 여자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거지. 야 그거는 네가 어릴 때 속세이고 대학교 3년 내내 와우만 하다가 날려먹어서 그거 네가 속세겨서 고생한 거지. 왜 니네 엄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걸 왜 내가 내가 그걸 왜 갚아 이놈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런 거야. 왜 날 혼내? 왜 대학교 3년 동안 와우 했어요? 저 와우를 안 하고 3년 딴짓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효자 버프가 있어요. 효자 모드로 진입. 결혼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과 그 태생적 마마보이의 어떤 차이점 다르다니까. 단변. 미묘하다니까. 저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부모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느낌.
그 말하는 분위기를 잘 살펴보기 분명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인 칭찬만 나열하는 거. 그런데 그 칭찬만 하는 우리 아빠 짱, 엄마 짱 이런 태도가 좀 되게 방어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인이라는 거는 내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뭐 그 신해철 그 가수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고 뭐 그의 이제 고통이 이해가 되고 이런다는 그 노랫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일정 부분 굉장히 속물일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고충이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말하는 느낌이나 시각이 그냥 우리 아빠는 정말 능력 있는 뭐 경영자시고 엄마는 뭐 완벽한 무슨 뭐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잘생겼고 엄마는 이뻐. 그치 그냥 그런 수준을 약간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굉장히 칭찬이나 호평이 좀 유아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마보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니 결정적인 건 아니구나. 이것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이제 대면을 했을 때 그 남자 쪽 부모님과 그때 약간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굳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바를 한다거나 이거는 뭔가 이제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내 남자친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다. 그거는 뭔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 내가 볼 때는 이거 별일 아닌데 작은 일에 부모의 의견을 물어볼 때. 부모나 뭐 형이나 누나나 이런 의견을 물어볼 때. 저의 이제 지인인데 남친이 너무 괜찮아요. 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어떤 스펙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그치. 뭐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뭐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그냥 어른들이 좋아하는 호남 스타일로 생기셨고 눈썹 찐해가지고 눈도 키도 크고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키 스타일 184에 늘씬해가지고 자동차 아우디 A5 나무님 동생 같은 스타일.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대기업 회사원이고 그런 되게 이제 스펙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얘도 솔직히 그런 거에 좀 끌려서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거에 끌려서 만났는데 너무도 자상하고 괜찮은 거야. 근데 같이 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어디 스키장을 갔단 말이야. 그런데 뭐만 할 때마다 누나가 그렇게 전화가 오더래. 전화하기도 하고. 누나가? 누나가.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2박 3일의 여행 끝물에 누나도 그 근처에 친구들이랑 뭐 놀러 왔다고 누나가 합류를 해서 셋이 놀았다는 거야. 근데 누나가 온 순간부터 그 여자친구는 마치 정말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나나 형이나 가족 중에 다른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얽매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형은 안 그래요. 형은 안 그래요? 형은 동생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내 남동생 지금 한국에 있는지 딱히 뭐 나이 30 넘어서 뭐 전화 통화도 카톡도 안 하고 전 카톡 친구 등록도 안 됐어요. 아 진짜? 너무 무심한데? 1년에 2번 보면 되는 거지 뭐.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요. 건강하면 되는 거죠. 쿨하다. 아무튼 그렇대요. 뭐 작은 일에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작은 일에 그냥 우리끼리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꼭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적신호다.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결혼 생활 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트판 되게 전설적인 사연 중에 딱 놀러 가서 둘이 어디 여행을 가셨겠지. 근데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남친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전화했대. 뭐라고요? 왜? 그냥 엄마한테 몰라 자세히 말하기 싫어. 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밤 12시에 방송돼 이 방송. 괜찮아요. 그렇구나. 연인들이 이렇게 놀러를 가서 1박 2일로 놀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남친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엄마 난데 나 여기 현진이랑 같이 현진이가 왜 나와? 현진이랑 같이 어디 왔는데 엄마 우리 집 자려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 레전드 사연 중에 하나 있어요. 지금 뭔가 되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이거 자려고 한다는 게 going to bed, go to bed. 수면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치 중의적인 거지. 그 성행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짝짓기. 그런 것도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탈출을 하였다더라. 아니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지. 그렇구나 나구나. 그러면 오늘 열심히 하고 꼭 피임하도록 해라. 너무 하면 우리 아들 기빨리니까 꼭 피임하도록 해라. 뭐 이런 거. 이거 12시에 나가는 거 맞지? 통수가. 나무님 뒷목 잡았어 지금. 네, 아니 죽으면 안 돼. 아니 이런 바보들이 있대. 어떡해요. 어떻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솔직히 남자로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성 대표님? 제가 무슨 대표예요? 아니 왠지 따지고 싶어, 막. 제가 남성 대표면 이미 제가 속한 그 부족은 그냥 네안데르탈 사회예요. 멸절당했어. 원시야만 사회. 원시야만. 아무튼 뭐 이런 좀 이제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좀 원만한지. 자, 그럼 마마보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일단 그 가족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느낌, 뉘앙스, 유아적인 시선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타자화된 자신의 입장 또는 타자화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 그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늦게 왔다. 약속 장소에 그러면은 무조건 엄마 편만 든다거나 엄마 왜 이렇게 좀 늦게 오셨어? 좀 일찍 좀 오지. 약간 살짝 뭔가 이런 언질없이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야. 못하고 진짜 요즘 무조건 엄마 편만 든다. 그래서 그냥 엄마는 교황이야. 무오류야. 무오류.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어른답지 못한 태도거든요. 사실은. 이게 효자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많은 미혼 언니들께서 남친하고 이제 사이가 좋으면은 그러한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이게 속을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말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신호들, 이건 뭔가 아닌데, 뭔가 까리한데 이런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무시해요. 아하. 왜냐면은 지금 이 남자 너무 좋고 우리 결혼할 건데. 인지오류구나. 인지부조화. 그냥 다 좋게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자상하구나. 뭐.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않는. 억지로 내가 이해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전 나중에 호자라서 그래. 전 호자라서 그래. 남은 씨는 효자라서 그래. 역시 자상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좋게 퉁치고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예민을 떨 필요는 없지만은 가끔은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는 남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관계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복불복이야. 이거 이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결혼해봐야 알아. 결혼해봐야 알아. 네, 진짜 그래요. 아니 이것은 복권도 아니고 평생 갖고 있다가 한번 긁는 복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긁었는데 꽝으로 나면 어떡하지? 헐 망했어요. 그럼 실례지만 실례지만이라고 하고 물어보는 질문 다 실례되는 거 알죠? 실례죠. 같이 살고 계신 남자분은 마마보이는 아니신 거죠? 우리 신랑은요 되게 쿨해요. 아니 내가 뻥을 얘기하진 않아. 나는 이제 우리 신랑이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 드디어. 뭘요? 내 집에서 원고 쓰고 있는데 몰래 원고 쓰고 있는데 여보 근데 언더 더 씨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 국민 TV에서 야심자로 시작하는 해양 다큐야. 해양 다큐. 바다 밑에. 그치 저 바다 밑에. 그치 막 혹등고래 생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데들리 스케치 디스커버리 채널 납품할 거라고. NGC 막 이런 거. 우리 신랑은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8년째 동거 중인데 마마보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당연히 이제 아들이니까 어머님은 굉장히 위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이에요. 객관적으로 어머님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튼 쿨하게. 근데 중간에 가끔 이제 힘든 게 있죠. 어머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다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잘 되지 않는. 대부분 실패를 하죠. 대부분 이제 근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사실 여자 둘 사이에 남자가 껴서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별로 마마보이 아니고요. 마마보이는 아니고 좀 쿨한 편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그냥 좋습니다. 어른 성인다운 편? 45살 정도 성인다운 편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마마보이의 이제 위쪽에 있는 엄마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사사건건 참견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발현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마리오네트 줄 달아서 움직이는 인형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그게 사랑이라 믿게 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나 어렸을 때부터 얘를 이렇게 정말 이제 끈달아서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사랑해 왔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여자 만났다고 나의 사랑 거부해? 이러면 이제 엄마로서는 상실감. 그렇죠. 그런 게 드는 거죠. 근데 나 얼마 전에 되게
이게 아동 어린이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이제 박사님한테 되게 좀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마마보이, 파파걸, 마마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 왜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교육열 정말 높잖아요. 네. 정말 거의 대학 가고 다 정말 애들 뭐 과외 학원 이런 거 다 시키고 그리고 지금 되게 애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이 또 이제 전업주부 쪽으로 가시면서 애들한테 집중하시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제 직업 가진 여성으로서 워킹맘으로서 10년 뭐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해서 애한테만 집중한다. 이러면 애가 자기 직장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직장 열심히 다녔던 것처럼 애한테 올인한다니까. 막 나의 모든 노력과 막 맨날 네. 육아책만 읽으면서 네. 뭐 사교 생활도 안 하고. 스포크 육아론. 네, 완전 그런 식으로. 야, 스포크 육아론 언제적 책이에요? 1976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스포크 육아론에 우리 엄마 아빠는 사다 놓기만 했어요. 아, 진짜. 그 그냥 다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들은 풍월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재화와 정말 노력과 이런 거를 다 요즘 애들한테 쏟아부어서 이런 꼬맹이들이 얼마나 정말 인텐시브한 교육을 받고 관심 받고 자라나는데 이런 애들이 크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 와중에 뭐 다른 안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의 한 반의 절반이 일베라고. 아, 네, 봤어요. 네, 그 아주 그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일탈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일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떠나서 그야말로 약자에 대한 어떤 소수자에 대한 무지막지한 혐오를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보니까 한 반의 절반이 일베라고. 무섭다. 근데 마마보이 플러스 일베까지 되면은 헐. 와. 이건 망하는 건데. 그런 애가 커서 누군가 결혼을 해. 오마. 제발 혼자 살아. 그리고 그 집에서 애가 태어나. 아. 아빠 일베, 엄마 일베, 이 집에서 애가 태어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는 약간 좀 뭐랄까. 과장? 좀 과장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들어가서 보고 활동하는 거라. 그치. 또 이제 일탈을 경험했다 손 씻고 나오는 건 좀 다른 그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오토바이도 타고 나왔어. 뻔 뭐요? 번데기도 먹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상한 여혐 게시물이라고 그러죠. 뭐 김치녀 이런 게시물 보고 막 낄낄거리는 거랑 정말 이제 막 진짜 고위험군인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어떤 진단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너무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자존감을 좀먹는 1등 공신이 엄마래. 애들의 자존감을. 그러니까 애들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오마이뉴스 기사 연예인 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야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연예인에서 먹고 사는 애들은 조금 정말 1%야. 근데 너의 재능이 그 정도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회계사 돼, 정규직 돼, 무슨 뭐 변호사 돼. 이런 식으로 애들의 어떤 좀 약간 터무니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꿈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를 그냥 엄마 아빠들이 막 중학교 1학년 때 확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그냥 뭐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 혐오가 거기서부터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그 뭐 잠깐 일이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얘기가 구조적인 문제를 하자면 그 엄마 아빠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최약자층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그렇게 옥죄는 건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파파걸 마마보이는 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네, 무서워.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삶을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다 투영시키는 세대가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는 것도 엄마 아빠가 다 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표 다 짜주고 데리고 오고 뭐 이러고 또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엄마 아빠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다. 이게 계속되면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든지 뭐 솔루션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후배분. 자 일단은요. 자, 마마보이의 그 원인, 마마보이를 알아보는 방법.
마마보이의 특징까지 다 알아봤는데 마마보이 특집이네. 마마보이 특집이죠. 자, 마마보이가 이제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 남편이 마마보이 알고 보니까 나단 결혼 전에 자상했던 이놈이 알고 보니 마마보이. 어떡할까요? 극단적인 중증의 마마보이. 막 잠자리 얘기까지 막 시엄마한테 하고 막 그래. 헐 이거 어떡할까요 나무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마인드가 이해 불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그러게. 딱히 그리고 되게 길게 할 것도 없을 텐데. 진짜 뭘 얘기할까? 정말 모르겠어요. 부끄부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자 그러면요. 그 어떤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 밥이 정말 맛이 없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 건의를 하거나 영양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 메뉴를 바꾸고 정 안 되면은 난 차라리 돈으로 주셔. 밖에 나가서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조치라는 게 취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상황을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건가? 그럼 첫 번째 마마보이가 바뀔 수 있는 건가? 바뀔 수 있나요, 마마보이가? 바뀔 수 있나요?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보자면 무려 최소 15년, 20년, 30년 가까이 30년 마마보이였던 거지. 그렇죠. 그럼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성격 캐릭터를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어떨까요? 저는 정말 미안한 말씀인데 이 살해자분의 그 후배분 정말 힘들게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께 미안한 얘기인데 사람 못 바꾸잖아 솔직히. 그치? 사람 어떻게 바꿔? 뭐 여러 유수의 논문을 따르자면 6개월 감금에 준하는 정신적 충격이 있어야만 바뀐다고. 아 진짜? 네. 그럼 뭐 감옥을 보내야 돼 남편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스트레스. 근데 그럴 일이 있나? 없죠. 이거를 만약에 이 와이프 이 후배님께서 그러한 정말 부부간의 내밀한 얘기까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남편한테 그런 어떻게 자기 그럴 수가 있어. 네. 그거 너무 창피스러운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의 얘기를 그렇게 어머님한테 다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남편이 내가 그건 좀 잘못한 듯 미안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까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그걸 잘못인 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꿔? 그냥 저는 이제 사람은 어떤 이제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본성을 자제할 뿐이지 좀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 의해서 어떤 교정을 받으면서 자제할 뿐이지 근본적인 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을 잘 만나야지. 미안해요, 후배님. 미안해요. 방법이 없네, 진짜. 자, 그러면 일종의 그 최종 계고장을 전달을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삽시다. 당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또 이럴 경우에는 찢어져라. 결국 이혼이 정답입니다. 뭐 그거는 선택은 뭐 저분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참 이렇게 우리 부모는 완전 무결하고 나의 모든 생활의 방식이나 진짜 우리 와이프와의 잠자리 문제까지도 엄마와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유아적인 태도로는 이거 성인 아닌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이 남자를 믿고 애를 낳고 이 상태에서 애까지 태어나봐. no. 정말. 육아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개입을 하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띡띡띡띡 문 열고 들어오고. 아니 정말 그런 헬게이트가 안 열린다는 뭐 100% 열리겠죠? 열리겠죠. 이 정도 상태에서는. 네. 근데 나무님 제가 옛날에 9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제 신혼여행을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몰디브로 갔다 왔는데 몰디브의 말레 국제공항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항 앞에 정말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진짜 예쁜 작지만 예쁜 그런 공항인데 비행기가 물 위로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옆에 바로 이제 섬이에요. 섬. 네. 근데 그 아름다운 말레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신혼부부 둘이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 도착해서 아니 이제 가는 건데. 가는 거야.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막 둘 다 죽을 상을 쓰고 막 그 무슨 파인애플 모양으로 된 반바지를 커플룩이야. 그걸 입긴 입었어. 입긴 입고 박터지게 싸우는데 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 하나. 우리 신랑이 자꾸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옆에 이렇게 살살 가서 들어봤어. 네네.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냐면은 서로 이제 상대방 부모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혼식 때부터 원만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지금 네. 사연에 나온 것처럼 야, 뭐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양보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네. 또 뭐 이제 여자가 뭐 너네 엄마가 뭘 양보해.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어떻다 그러고 너네 엄마 완전 교양 없고 그래서 내용이 완전 무슨 초딩들이 무슨 야 너네 집에 비디오 있어? 우리 집에 텔레비 있다? 막 이런 것처럼 네. 완전 유치뽕짝인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러더니 이제 비행기 좌석이 나란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를 탔어. 근데 타더니 거기서 또 진상을 떨어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못 가겠대. 자리를 바꿔달래. 네. 그래서 결국은 막 뭐 짐 옮기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떨어져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도 이제 계속 이제 공항에서도 따로 가면서 싸우고 그래서 참 성인 아닌 사람들이 좀 결혼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초딩이에요 초딩. 완전 네. 서로 엄마 탓 아빠 탓 하면서 난리 났어요. 정말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근데 그거의 완전 애야, 어떤 그 애의 그 극단적 사례가 마마보이라는 거고. 그렇죠. 파파걸 마마보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떻게 바꿔? 내 몸뚱이에 살 하나도 못 빼는데 다른 사람 인간성을 어떻게 바꿔? 그렇지 않아요, 나무님? 그렇지. 응. 네. 그러니까 자, 못 그러면 바꿔. 헤어지세요. 어떻게? 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하지만 또 바로 자르긴 뭐하니까 최종 개고장 그러니까요. 경고를 해서 다시는 이러지 마라. 경고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빼라 발을. 지금 발을 빼라. 애 더 없을 때. 이상 만약에 진행이 돼서 뭐 아이가 생기고 또 시간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복잡해. 이제는 그 뻘밭에 목밑까지 차가지고 아예 몸을 빼지 못하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니까 정리합시다.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 전인 미혼 여성들이 최대한 멀리 해야 될 게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즈넷 네이트판 여기에 게시판하고 이제 결혼한 친구 이거를 좀 가급적 멀리해라. 왜냐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은 얘기 자랑거리 이런 얘기보다는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환상도 깨지고. 네. 근데 이게 남의 힘든 얘기에 너무 천착을 하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겁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 알아보는 팁이 그래도 네. 이제 뭐 아주 이렇게 계속 일반적으로 전해져 오는 팁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태도. 내 남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뭐 담배 사러 들어갔을 때 알바한테 하는 거라든지 뭐 발렛 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렇게 조금 우리 서비스 해주시는 네네.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어떻겠구나. 결혼하는 순간 본인이 그 약자가 되거든요. 내 말이 바로 그거. 내가 바로 발렛 주차 아저씨가 지금은 된다니까. 젊음이란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한 부분이 있지만 그치. 자기 몸에서 젊음이 사라지고 미모가 미모도 사라지고. 사라졌을 때 진짜 약자가 됐을 때 그 모습을 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그거는 인간성의 문제거든요. 또 사소한 일에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큰 거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에요. 괜히 사소한 거 있잖아. 네. 그냥 어제 자기 누구 만났어? 이랬는데 괜히 뭐 나문이 만났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문이 아니라 뭐 효진이 만났고 이런 식으로 막 괜히 사소한 거에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약간 징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런 다음에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진짜 100사람 자꾸 물어봐도 이건 남은 씨가 잘못했어. 네. 근데 내가 풀어야 돼 결국은. 이러면 정말 살면서 피곤합니다. 그런 분야 연애를 했구나.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있어. 아니야. 지금 이 뉘앙스랑 이 제스처가 이거는 경험담? 이거는 귀납적이에요. 귀납적이야? 구체적 사례를 본인이 경험하셔서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네. 아니 그런 심각해요. 왜냐면은 나는 커플이나 무슨 뭐 금술 좋은 네. 부부 중에 우리는 평생 안 싸웠어요. 뭐 싸워본 적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개뻥이라고 생각해. 네. 어떻게 인간이 둘이 사랑하는데 그럼요. 안 싸울 수가 있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있을 그건 수밖에 안 없죠. 싸운다는 거는 그냥 서로 소통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안 싸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싸우는 건 좋은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서로 배려가 있고 뭔가 합의적일 때 그게 좋은 거지 안 싸운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름과 차이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남자 입장에선 처가라는 새로운 이제 처댁이라는 새로운 네. 이런 환경이 생기는 거고 여자 입장은 시댁이 생기는데 생판 모르는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쪽을 보면은 되게 달라요. 나무님도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처댁의 이제 문화나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끔 유아틱하신 분들 중에는 어우씨 너네 집은 무슨 뭐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거를 잘못된 걸로 낯설고 다른 거를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괜히 경원시하거나 배척하고.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러면 또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나시 아니라니까 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네.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인정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네. 톨레랑스라고 하죠. 그런 이제 관용. 그런 관용이 있는 사람을 그런 거 이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콩꺼풀을 씌워서 연애를 하더라도 네. 정말 그런 사소한 그런 인간성 체크 좀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모두.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걸 모두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못생겼어요. 와 이거 외모차별 발언이다. 김남훈 외모차별. 이게 전통 한복 입고 수염 입고 두성하시 입고. 그래? 농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외모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내면을 보시는. 뭐야? 왜 남은 씨 막 나는 잘생겼으니까 이런 거 없었대 막 이런 거야? 아무튼 진짜 이제 그런 콩꺼풀을 좀 벗고 이렇게 네. 좀 파악을 해보시는 이 팁을 몇 가지 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은 참 이렇게 연애할 때는 서로 이제 뭐 영화 보고 맛있는 데 가서 맛집 찾아가고 네. 그러니까 달달함의 연속이지만 결혼은 매일매일 지루함 속에 그렇죠. 작은 전쟁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공과금 내고 뭐 시댁 가고 처댁 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은커녕 사실 둘이 그냥 대충 그냥 살기만도 힘든데 그러자면 인성이 바른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 문화적인 코드나 취미도 맞으면 좋죠. 지금 그런 분과 살고 계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해봐도 네. 말해줘도 이 미혼 언니들한테는 복불복이야.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다가 잘못되더라도 발 빼시면 되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여기 사연 주면 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언더더시 해봤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도 좋고 뭐 트위터 해시태그 언더더시도 좋으니까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김선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특히나 광고 문의 아주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좀 해줘라 좀 이제 6회째다. 아무거나 좀 해봐봐요. 맨날 아로니아진 막 저쪽에만 주고 과연면 광고 있더만. 부러워. 아무튼 광고주 분들께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네. 또 나무님이 쇼웨이 헬멧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자, 우리 김선님이 샤넬 신상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샤넬 너무 비싸 요즘. 네. 1,000만 원 가까이 하더라. 그럼 빼고요. 이제 못 사요. MCM으로 할까요? MCM? 거긴 좀 그렇지 않나? 사장님 좀 싫죠. 사장님이 별로라. 아무튼 신상 가방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언더더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